네, 중앙은행의 긴축 그리고 경기 침체로 주요국 증시가 3분기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20개국 G20라고 하는 이 증시에서 보면은 상위 15위에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코스피 상승률보다 더 낮은 부진한 성적을 보인 증시는 한 5개 국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중에서 나스닥이 5.04% 밀리면서 코스피보다 더 부진한 흐름 나왔습니다. 자, 수급 흐름 포착해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저희가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선 시간 외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원물산이 상한가에 올라온 모습인데요. 장 마감 후에 자산 총액 대비 87%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결정 공시를 냈죠. 이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면서 10%대 움직인 모습입니다. 메디포스트는 9.93% 올랐는데요. 국책과제 선정 공시로 인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죠. 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으로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TPC 글로벌, 휴림 네트워크스, 로봇 테마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각각 6%대, 3%대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SY는 종속회사 SY 스틸텍의 코스닥 상장이 모색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3.63% 오름세를 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두산로보틱스 이제 내일 상장을 하게 됐는데 그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들 좀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우선 SY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뭐 등락폭이 그렇게 컸던 건 아니지만 시간 외에서 그래도 3%대 또 이제 급등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가에서 조금 뛰어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 지금 AI 쪽이나 로봇 쪽도 굉장히 좀 특색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또 이제 모듈러 주택 시장 쪽에도 계속해서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SI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제작된 이 모듈을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뭐 조립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간편하다라는 좀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시공에 대한 시간들을 좀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현재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비율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이 모듈 시장이 지금 차지하는 게 0.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좀 걸음마 수준인데 이렇게 좀 역으로 보자면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수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중장기적 어떠한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SI 같은 경우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서도 또 엮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한 3조 정도 또 지원을 하겠다라는 또 발표들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수혜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SI 같은 경우에 단순히 지금 테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코오롱 글로벌과 실질적으로 이 재건 관련해서 MOU까지 또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직간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실적적인 모멘텀도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개선이 빠르게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역대 최대 매출액 한 5,300억 정도 달성을 했고요. 올해 1분기 이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이제 64억, 그리고 2분기 때는 한 7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50억대에 비해서 계속해서 지금 영업이익은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모듈러 주택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 같은 경우에 지금 6,330원대에 마감이 됐는데 6,300원 이하대로 조금 내려온다면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이상인 7,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 이하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 모듈러 그리고 뭐 지금 말씀 주셨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지금 대장주로서 좀 움직이고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Y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외국인이 이제 추석 연휴 직전 일주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5,6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4,4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 같은 기간 기관에서는 코스피에서는 1조 2,500억 원, 또 코스닥에서는 446억 원어치 순매도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직전 일주일치 동안 하락 종목은 82%에 달했는데요. 집중 매도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특히나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인데요. 이 안에서 AI 서비스 관련해서 글로벌 진출의 신호탄을 알린 SK텔레콤부터 알아보면요. 3거래일째 외국인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IPO 최대어로 꼽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몸값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나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에코프로 2거래일째 사들이고 있고요. 또 현대차도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도 질주를 이어가고 있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자릿수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테오젠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9월에 거래 대금이 무려 5조 원에 가깝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PG 역시나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협동시장 선장세가 계속되면서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OE를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정제 마진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목표가 눈높이도 올려잡아진 모습입니다. 또 기관도 2차 전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DX, 삼성 SDI까지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연내에 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텔신라를 역시나 사들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중국의 단체 관광 효과가 4분기부터는 집중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이렇게 고금리 장기화라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약세장 속에서는 모멘텀 강한 종목들을 좀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지금 안 좋은 사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좀 꾸준히 올라왔던 이런 종목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이런 로봇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SP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 대장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여기서 눌린다면은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는 뭐 모터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밀 감속기를 또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밀 감속기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관절 부분은 이제 담당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징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사실 SPG 같은 경우에 정밀 감속기를 이제 국내 최초로 또 국산을 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만 지금 사실 일본 쪽에 있어서 조금 기술이 밀리는 편이지만, 지금 현재 국내 어떠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국산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봇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 정밀 감속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 쪽에서도 현기차 쪽에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로봇 산업의 이제 적용에 또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로봇 관련주로서의 어떠한 중장기적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이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SPG가 최근에 이 자체 개발한 각종 이런 정밀 감속기들이 사실 이 협동 로봇과 굉장히 좀 맞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수요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협동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고공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1년도에 봤을 때 약 1조 한 3천억 정도 이제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2조 5천억대까지도 넘어가고 있고요. 한 매년 40% 이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쪽에 또 이제 자본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리게 되면서 그만큼 이 협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네.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막상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로봇 관련주들의 수급이 옮겨갈 수는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결국에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어떤 부품주들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구조적으로 지금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뭐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 작년 매출액을 봤을 때 한 4,40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또 한 240억 원 정도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고 나서 첫날 주가 추이를 아무래도 좀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기는 해야 될 텐데 로봇주의 움직임 내일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SPG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저는 네. 절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38,000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 분할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짧게 44,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슬희 대표님의 오늘장 공약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KB금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이런 시장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대변을 해주는 게 현재 국채금리가 좀 너무 많이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어떤 거시경제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 저는 일단 우량한 종목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있겠고요. 또 이제 경기에 타격을 좀 덜 받는 업종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배당까지 있는 이제 업종을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저는 금융주 그리고 은행주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 중에서도 대장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네. 3분기 이익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이익이 한 4조 원대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금융주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금융주들은 이번 3분기 때 수익성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KB금융만큼은 3분기까지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은행주의 경우는 이제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순이자 마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이자 마진을 굉장히 좀 잘 방어하고 있는 것도 이 KB금융이고요. 지금 현재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요구불예금 회전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요구불예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저축성 예금에 비해서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만큼 이제 저원가성 이제 특성을 좀 띠고 있는 만큼 어떤 그런 이제 이자 부분들의 이자 비율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KB금융 입장에서는 수익성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까지 또 보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고배당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고 또 이제 자사주 소각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업의 융통자금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배당 한 3,300원 수준에서 3,600원까지도 증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기대 실적 대비해서 PER이 한 4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도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매수가는 55,500원 이하대에서 분할로 좀 담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6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배당주로서의 매력까지 좀 꼭 집어 말씀 주셨고요. 내년 초에 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식도 이제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진단 살까 말까 SY, SPG 그리고 KB금융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슬희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